안녕하세요. Chị ấy là người Hàn. Muốn khảo sát một Okay, 지금부터 삼성 아시아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사팀 김한, 이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오셔서 오늘은 더 잘하실 수 있죠? 네, 어제도 잘할 예정이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뭔가 포인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노동자들의 삶을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삼성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취재는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왜 실시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실시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기 전에 보통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제 선행연구를 한 단체들, 국제 단체들을 다 접촉했는데 그 단체들마다 하는 얘기가 삼성 노동자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노동자 접촉이 더 어렵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렵다면 한번 직접 해보자. 좀 그래서 공장 앞에서 뻗치기, 기자들 잘하는 거. 그래서 정말 무대뽀로 가서 그렇게 해봤던 설문조사고요.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 다 만난 거죠? 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합쳐서 이제 129명. 만났고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 나왔던 보고서 중에는 이제 아이펜이 삼성 노동자를 제일 많이 만났는데 그게 이제 9개월에 걸쳐서 45명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 기대보다는 좀 큰 성과였습니다. 설문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물었습니까? 네, 삼성은 세계 1류 기업인데 이 삼성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좀 저희가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평균 나이라든지 월급 수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 근무 시간, 그다음에 재직 시간, 노동조합 가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설문지로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3개국이 각각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지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 어휘들로 변환을 하는 작업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공장 노동자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두 이제 현장에서 그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좀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이 129명의 설문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평균 20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갓 고등학교 졸업한 20세 노동자들이 입사를 해서 한 2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하는데 이제 그중에 10명 중에 4명은 건강의 변화를 느낀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건강의 변화를 느꼈다는 건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심층 인터뷰랑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그건 아니었던 걸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20세 그리고 아까는 24세도 나오는데 24세는 이제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인 거고 그분들이 처음 삼성에 입사한 때는 20살 안팎 10대도 물론 있었겠네요. 그 굉장히 젊은데 왜 이렇게 젊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만국의 이제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가장 체력이 왕성할 때 그리고 관노동이나 집중적인 노동집약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게 이제 낮은 그리고 여기에 나이가 낮으면, 그러니까 연령이 낮으면 임금도 낮은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저임금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조건들이 결국 삼성이 젊은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도 했지만 그중 이 나이가 낮아진 데는 견습생 제도를 악용한
그런 점도 작용을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도 10대가 6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10대들이 취업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삼성 공장에 상당수 1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노동자들 가운데 25살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삼성 공장은 이렇게 이제 단언적으로 말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세에서 25세 정도까지만 삼성 공장을 다닐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재직 기간이 그렇게 짧은 거는 어제 우리가 짚기는 했지만 초과 노동에 굉장히 과로를 해서 그런 거죠? 뭐 다 평균적으로 이제 그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값이요. 예,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평균은 이제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들어오면 평균 소득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논리라서 중간값을 주요하게 보는데 이 중간값이 딱 24개월입니다. 24개월.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딱 2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딱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노동자들을 싸게 쓰고 부품처럼 교체하는 뭐 이런 형태의 노동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핵심만 짚어보면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근무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89%가 초과 근무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평균 거기도 하루는 8시간 일하도록 노동법은 돼 있는데. 네. 정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이제 일주일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을 8.88시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의 9시간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숫자만 봐서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성수기랑 비성수기의 초과 근무 시간이 굉장히 다른데 이제 아시겠지만 갤럭시 S10이 2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5월이어서 성수기를 좀 지난 시기여서 이제 성수기에는 뭐 주 7일 근무하고 뭐 초과 근무도 일주일에 20시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몰릴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계속 일을 하고 초과 근무도 20시간 가까이 하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그 아르띠라는 노동자는 매일 서서 12시간씩 일을 했고 그다음에 2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저희가 24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3교대 편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2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초과 근무도 매주 거의 10시간 넘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이유가 이게 물론 몸도 힘들지만 초과 근로를 하면 수당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견습공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견습공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노동자들도 잔업을 하지 않으면은 거의 정말 최저 생활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잔업을 하는 거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잔업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요. 이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어제 얘기했던 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빙자를 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ILO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 규정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사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성에서 통근버스로 어떤 노동자들 경우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 출발하는 규모가 거의 우리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그 정도 규모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십 대가 한꺼번에 출발하니까 사실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뭔가 그 스펙타클에 압도되는 기분마저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배차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퇴근 시간이나 야근 시간이 끝나면 버스가 한 번에 쫙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장관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노동자들이 강력한 통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노동자 인도 견습공은 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공장 노동자가 저녁을 굶는다. 이런 거 이제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우리 관념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 이 노동자들은 너무 돈을 조금 받으니까 저녁 먹을 돈이 아까워서 저녁을 굶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초과 근무가 사실 강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노동 조건입니다. 초과 근로,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번 설문의 중요한 대목이 건강 문제도 있었죠?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 아무래도 화학물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화학물질 부분인데 24% 무응답 제외하고 24%만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신체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인도 견습공 한 명과는 한 달 반 정도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화학물질 사용했냐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3번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혹시 휴대전화를 닦을 때 액체를 사용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때서야 맞다, 액체 썼다. 그리고 그 물질의 이름은 IP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IP는 어떤 건가요? IP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의 정식 명칭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신나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신나는 이제 국내에서도 뭐 백혈병 내지는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많았던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도 화학물질을 안 썼다는 노동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IP를 국내에서 IB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들이 입말로 부를 때. 그래서 이제 근데 국내 노동자들은 그 IP가 위험한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은 IP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고 그게 화학물질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 인터뷰가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The workers did not think of themselves as actually working with chemicals, even though they worked in an open factory environment. And none of them would think of cleaning solutions as containing chemicals because that's cleaning solution, does not say chemical on the bottle. 이 기자, 몸에 위험할 수도 있는 화학물질을 쓰면서 혹시 이 노동자들은 이 물질은 무엇이며 이것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받았나요? 저희가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설문조사에서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가 알코올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명 문제를 일으켰던 물질인데 이것도 알코올의 한 종류고요.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오히려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코올이라고 알려주는 건 사실상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코올은 소주도 알코올이고 여러 가지 알코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장 황유미 씨로 이제 산재 문제가 불거졌던 반도체 공장에서도 화학물질이 그냥 알코올인가 보다라고 노동자들이 썼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척하는 물질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노동자 수원이라는 이제 계약직 노동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윤활유제를 뭔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고무장갑을 낀다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수칙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쓴 거예요. 맨손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물질이 실제 윤활유제가 뭐냐 이거는 규명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장시간 근로를 하고 또 화학물질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라고 답을 했다는데 실제 결과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래요? 그 37% 정도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속에 이제 건강이 훨씬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죠. 있을 거고, 뭐 건강이 나빠졌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즉답을 못 하신 노동자도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삼성 공장에 다니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이 거의 아플 일이 없는 굉장히 젊은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단기간 일을 하면서도 10명 중에 4명이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만났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노동자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걸 봤다. 공장에 의무실이 있었는데 매일 100명 넘게 방문했다. 이게 이제 인도에 있는 아프타르라는 이제 노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관념상 이제 병이 사라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이제 의무실 같은 데를.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도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꼭 의무실을 갔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건 굉장히 공장 내에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전문가들도 같이 분석 작업에 들어갔었죠.
어떤 내용? 사실 전문가들은 굉장히 저희보다는 훨씬 더 세게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은 하겠지만 삼성이 이런 식으로 지속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텐데 그 결과는 다시 오롯이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 좀 분석하면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더 분석. 바돌림에서 활동했던 공유정옥 활동가 자문단 중에 한 분이었죠. 산업보건 전문이죠. 그분 말씀 좀 들어볼까요? 10여 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던 반도체 노동자가 실제로 사망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했던 이야기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2010년 직전 상황인데 2008년 그 무렵에 그 사람의 기본급은 70만 원대였어요. 사실은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인 건데 그냥 일상적으로 늘 쥐어짜면서 오버타임 해서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받는 총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고졸인데 이렇게 연말에 몇백만 원씩 보너스를 타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충성하고 산업화 초기 막 한국전쟁 직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헝그리 정신 이런 걸 쥐어짜는 듯한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아마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죠. 이렇게 상황이 좀 열악하면 현재 노동자들끼리 고민 상담도 서로 하고 너무 힘들지 않냐 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볼까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문제를 노동조합에 가서 상의도 좀 하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노동자들이 이 문제가 부당하다라고 지적할 건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조건의 국가들을 찾아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최저선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텍트타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뭐 이럴 데 없다. 그리고 잠깐 짬나면 쉬기 바쁘고. 그러니까 삼성이 실제로 그거를 또 통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노동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제가 갔다 온 데가 이제 베트남이랑 인도니까 각각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굉장히 좀 아시아적인 유대 정서, 지역적 연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국가인데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주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지역의 주변 노동자들은 인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느꼈는데요. 인도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삼성 공장이라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낮은 계층의 카스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고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들은 기본적으로 계급식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자가 자기보다 높은 계층의 카스트일 경우엔 기본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체제 수능적이고 그렇죠. 저 계급에는 우리가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조건을 좀 당해도 그걸 감내하고 순응하고 이렇기 때문에 반발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되는 효과. 그래서 인도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은 저희한테 삼성이 일부러 그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노동조합은 없었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하는 우리로 치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총연맹 노동조합인데 이제 국가가 하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인도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었고 인도네시아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기 힘드네요. 인도는 좀 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카스트 제도를 악용한 이거 말고도. 네, 그리고 인도는 저희가 만난 노동자 100%가 다 남성. 아, 그래요? 네. 보통 전자제품 쪽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런데 인도만 특이하게 100% 남성이었고요. 견습공자하고 뭐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제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삼국의 노동자들이 자기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면 설문조사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만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까지 다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삼성이 그 노동자 통제, 관리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도 노이다 공장 앞에서 설문조사를 봤는데 삼성 측이 직접 그 설문조사를 중단시키고 여기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저희가 취재를 방해받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해달라고 하면 좀 회사 미디어 담당한테 나한테 전화 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조사 서류 받으신 거는 이렇게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판단 다를 수 있는데 저랑 옥신각신하실 필요 없고. 힘들게 하셨군요. 네, 저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이라 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여기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지금 저 한국어로 얘기하는 공장 관리자가 인도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를 하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는 한국이 한 50대 부장님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가를 했고, 근데 어쨌든 우리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받은 설문을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례라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설문을 받은 데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퇴근한 노동자들을 밖에서 만났는데 왜 너한테 이 설문을 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몸싸움, 옥신각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노동자들이 그런 과정을 보면 하려고 했다가도 좀 빠지기도 하고 엄청 설문 좀 응해주세요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시큐리티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오면서 다 가라고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이제 가라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위축되죠. 뭐 김한 기자가 좀 무섭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니었나요? 노코멘트. 삼성 쪽의 반론도 있었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삼성 공장, 해외 공장 노동 실태를 취재한 이후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1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공장의 노동권, 그리고 이제 얘기한 화학물질 사용 여부,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 공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삼성이 굉장히 좀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왔고요. 그래서 하나만한 소리. 그러니까 뭐 국제 규약을 지키고 있고 노동자들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뭐 이런 이제 답변을 보내왔고, 그리고 저희가 인도에서 그 아까 얘기한 설문조사 관련해서 취재를 방해받은 걸 항의하러 이제 인도 법인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성 쪽에서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너와 만날 사람이 없다. 이 법인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큐리티를 불러서 저한테 이제 퇴거를 계속 요구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삼성 쪽에는 이런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하고 충분히 반론권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 내일도 삼성 얘기를 이어갈 텐데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내일은 이제 삼성 공장에서 일했던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삼성이 노동자들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한국에서 벌였던 일과 해외 공장에서 벌였던 일이 어떻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가 혹은 참 많이 닮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베트남 노동자인가요? 네,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한국의 황유미 씨 케이스와 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네. 그래요. 예, 지금까지 김한 이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